하이킹이나 등산, 낚시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는 치명적인 새로운 진드기 경보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라임병에 이어 혈액 질환인 바베시아 감염증으로 캐나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드물긴 하지만 온타리오와 퀘벡, 매니토바, 뉴브런스윅주 등 전국에서 이 진드기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틱 관련 질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틱 개체 수와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틱에 물리면 보통 1에서 4주 사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과 오한, 발한, 피로 근육통 이외에 적혈구 파괴 등을 보이고 특히 노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혈액 장애와 심부전, 급성호흡곤란의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홍반이 나타나는 라임병과 달리 바베시아증은 발진은 없지만 치명률은 높습니다. 때문에 예방법이 중요한데 가장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야외로 나갈 때는 벌레 방지 스프레이를 몸 전체에 뿌려 틱이 피부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진드기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긴 양말과 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풀숲이나 덤불을 피하고 아무데나 앉지 말며 귀가 후에는 옷을 털고 샤워를 하며 몸에 물린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으로 틱에 물린 후에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비누로 물린 부위와 손을 닦고 가정의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합니다. 한편 바베시아증은 뉴욕과 뉴저지주 포함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지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로열은행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끊긴 데다 생활비가 계속 치솟으면서 내년에 모기지 연체율이 3분의 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택 구매자들 가운데 최저금리인 2020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집을 산 소유주들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들 대다수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모기지를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트레스 테스트 덕분에 모기지 연체율이 아직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은 또 내년 4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넘게 올라 역대 최악인 1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 지급 불능 역시 향후 3년 동안 30% 가까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후불이나 할부 결제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차, 주택 개조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할부 대출, 또 라인 오브 크레딧까지 빚 소비가 늘면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개인 연체도 급증하기 때문인데 아직은 고용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며 실업률도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내년 1분기 실업률이 6.6%까지 오를 거라고 은행은 예측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은 연체와 지급 불능이 장기화하고 저축에만 의존할 경우 가계 경제가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평화롭고 평안한 노후를 희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은퇴 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특히 거주 지역의 평균 연령과 안전도, 또 병원의 접근성과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6곳을 알아봤는데 이들 지역 모두는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정원 가꾸기와 골프, 그림 그리기, 자전거 타기 등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됐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선정된 스트래포드는 주민 평균 연령이 44세이고 의료 서비스와 병원 접근성이 우수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빅토리아와 노스 밴쿠버 두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이 44세인 빅토리아는 의료 시스템과 병원 접근성에서, 노스 밴쿠버는 42세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병원 접근성이 특징입니다. 루키 산맥에 위치한 엘버타주의 캔모어는 연령은 39세이고 낮은 범죄율과 의료 서비스, 병원 접근성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이외 노바스코샤주의 헬리팩스는 42세이고 낮은 생활비와 저렴한 주택이 꼽혔으며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의 세인트 존스는 39세에 낮은 범죄율과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는 이들 이외에 크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며 다만 앞서의 네 가지는 꼭 유념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자국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자 중국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을 맞추방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캐나다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연방보수당의 마이클 청 의원의 친인척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들을 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주 토론토 중국 총영사관 소속의 자오웨이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도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히 항의하면서 주 상하이 캐나다 총영사관의 영사 한 명을 추방하기로 하면서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관련 내용이 2년 전 작성됐지만 청 의원에게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해당 외교관도 캐나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또 한 번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조직 범죄 집단 등 총기 범죄 근절을 추진해온 정부는 올해로 계획이 종료되자 다시 한번 5년간 3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해 총기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경찰 인력 충원과 총기 범죄 예방 프로그램, 시민단체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한편에선 앞서도 총기 범죄 근절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총기 범죄가 줄기는커녕 더 급증했다며 이번 예산 투입으로 총기 범죄가 줄어들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대도시와 도시 100곳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온타리오주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리서치 기관이 경제와 부동산, 위치와 인구, 건강과 웰빙, 커뮤니티와 환경까지 4가지 항목을 분석해 행복도를 측정했더니 100곳 중 단 한 곳도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순위에서 온주의 칼레돈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밀튼과 할튼힐스, 클래링턴, 벌링턴 순이며 옥빌과 오로라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도시의 특징은 세후 중간소득이 전국 중간소득을 훨씬 웃도는 약 10만 7천여 달러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로 불행지수가 높은 도시 10곳 중 8곳도 온주에서 나와 베리와 벨빌, 웰랜드, 사리나, 수세인트 마리, 윈저, 놀스베이, 런던이 최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행복도 상위 10위에 퀘벡주 레비스와 사그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밴쿠버 디스트릭트가 꼽혔으며 이외에 온주 토론토와 BC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5월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무료 강좌와 불고기 한식 강좌, 찾아가는 아트 워크숍 시리즈가 이어지고 또 임순례 감독의 최신 개봉 영화 교섭이 상영됩니다.
현지 고등학생들을 초청 한국문화 체험 시간을 제공하고 반대로 학교를 방문해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